안녕하세요. 스코센TV 에릭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송주현 호주 이민 법무사님과 함께 호주 이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민 점수표는 그럼 어떻게 보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앞부분이 조금 있었긴 한데 우선 나이 점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가장 큰 점수는 만 25세에서 32세 사이가 점수가 30점으로 가장 높고요. 그 전과 그 이후로 해서는 이제 조금씩 점수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점수는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호주 학업에 대한 부분이 있죠. 호주 학업 아니면 한국에서의 학업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학사 같은 경우에는 15점, 그다음에 디플로마 이제 준학사, 서티 과정 같은 경우 10점. 한국 학위도 호주 학위에 상하다면 그에 맞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호주에서 공부하는데 외곽 지역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게 되면 추가 5점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싱글인 경우, 결혼 안 하시고 혼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10점을 크게 주죠. 싱글인 경우에는 이제 뭐 노동 인력을 월등히 높이 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점을 주고, 그 외에 이제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점수를 받으려면 배우자 아니면 디펙토에서 동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 점수가 있다면 5점을 클레임하실 수도 있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나이 25세에서 32세까지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그거보다 어리거나 그거보다 많으면 점수가 줄어드는 5점씩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 때가 그렇죠. 점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셨고, 학력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의 학력의 경우에 디플로마라든지 아니면은 서티 과정이라든지 배철러 과정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고, 그렇죠. 한국 학위도 있으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호주 학위는 없고 한국 학위가 있다면, 왜냐하면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들만 기술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한국에 계신 분들 현재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IT를 전공하셨고 IT 경력이 5년 뭐 10년 이렇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호주에서 학업을 계속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한국에서 이미 학위가 있고 경력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의 학사 학위가 호주의 학사 학위와 상응하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영어 점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IELTS 7.0부터 해서 이제 점수가 이제 추가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 반드시 6.0은 있어야 된다. 반드시 6.0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빵점이다. 네. 이제 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배우자 아니면 동거인의 경우에도 기술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MLTSS라는 게 있었죠. STSOL이라는 직업군에서 해당되는 직업군에 관련한 기술 심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6.0 이치밴드가 있다. 그러면 10점을 클레임하실 수가 있고요. 기술 심사는 할 수는 없고 영어 점수만 받을 수 있다. 그럼 5점을 클레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배우자가 줄 수 있는 점수는 아쉽게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방 지역 점수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히 보시려면 우편 번호가 있어요. 포스트 코드라고 해서 호주 전 지역에 있는 외곽 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 지역에서 학업을 최소 2년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5점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뭐 지방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 중에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나요? 퀸슬랜드 주에서는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골드코스트가 있고 가깝죠. 1시간 내로 가니까.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선샤인, 케언즈가 있을 수 있고, 뭐 시드니는 워낙 중심이니까 정말 외곽 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들레이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그런, 또 타즈마니아 섬 있죠. 호주 메인랜드 말고 섬 있는 쪽, 그런 쪽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는 호주에 워낙 인구가 없어서 이제 이민자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건데, 대도시에만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지방 지역으로 많이 좀 분산시키려고 그렇게 이민 정책을 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공부 후에 이제 점수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내가 영주권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유학 후 이민이 되겠죠. 그러면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아무리 해도 내가 최소 점수가 65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조차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곽 지역에서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5점을 추가로 클레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영어 점수를 올려보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주 내에서
해서 일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학교 끝나고 졸업생 비자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호주 경력, 호주에서의 경력을 쌓아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뭐 클레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스케줄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또 졸업생 비자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들어갈수록 한 번 더 이제 한번 모시는 기회를 삼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술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맞아.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세 가지가 있었죠. 189, 1990, 491이 있는데 189는 우리가 뭐 흔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독립기술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내 점수만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90이나 491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의 후원을 받아요. 주 정부의 후원을 어떻게 받냐? 호주는 여러 주가 있죠. 그 주에서 이제 선호하는 직업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선호하는 직업군이 그 주에 있고 내 직업군이 매칭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에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스폰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으시는데 그 후원을 받을 때마다 아까 190 그다음에 491 이거에 따라서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그러면 후원을 그쵸. 해주는. 그쵸. 주 정부의 후원을 받으려면 직업군 꼭 보셔야 돼요. 아까 MLTSSL 있고 STSL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굳이 MLTSSL에 내 직업군이 있다고 해서 주정부 후원을 하는 직업군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각 주가 선호하는 필요로 하는 직업군은 각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에서도 요구되는 직업군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마켓 서치를 하면서 분기별 아니면 뭐 6개월, 1년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죠. 바뀐다는 얘기가 네. 바뀌기 전에 그거에 자기가 충족이 되는 사람이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뒤로는? 그렇겠죠. 뭐 다른 규정이 붙여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아까 우리는 점수제에 지금 기술 이민을 보고 있기 때문에 190은 영주권이에요. 주정부 후원을 받지만 영주권이고 그다음에 영주권 요 후원을 받으면 5점을 추가로 받아요. 그래서 내 점수가 60점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기술 이민 신청할 수가 없죠, 아예. 그러면은 주정부 후원을 받음으로써 5점을 추가해서 65점이 돼서 신청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죠. 491은 좀 전에 말씀드린 190과 다르게 외곽 지역의 주정부 후원을 받으셔야 돼요. 아까 190은 주정부 후원을 받으면 5점 추가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외곽 지역은 영주권이 아니고 임시비자예요. 대신에 추가 점수를 15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점이면 되게 큰 점수 아닌가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나이 점수가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아까 25에서 32세 2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경력을 쌓으신 이후에 자녀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나이 점수가 낮아지면서 다른 걸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영어가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점수가. 그러면은 주정부 후원을 볼 수가 있죠. 외곽 지역 주정부 후원이라고 봤을 때는 외곽에 가서 살아야 돼? 시골에 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외곽 지역이라는 게 아까 너무 시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골드코스트는 뭐 시골이라고 볼 수는 하기에는 없죠.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셔야 하고 단지 190과 다르게 491이라는 외곽 지역 주정부 후원 비자는 임시 비자라고 말씀드렸고 5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그럼 그 안에 3년 동안 거주를 하시고 3년 동안 일을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요. 제가 아까 기술 이민은 점수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491이라는 임시 비자를 받고 3년 거주하고 3년 경력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 테스트를 하냐?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이제 두 가지만 보는 거죠. 거주했냐? 그다음에 일을 했냐? 요거예요. 제가 영주권 받고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네요, 엄청. 그쵸. 예. 여기 대표님 하실 때는 너무 오래전 얘기고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조금 더 심플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옛날이 엄청 쉬웠네요. 영어 점수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뭐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고 점수 단위 자체가 틀렸죠. 지방 지역 이런 곳에서 꼭 살아야 되는 이런 조항도 없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거든요. 영주권에 관련된 관심 있는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이제 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최근 몇 년 앞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네.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되게 복잡해서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민 준비를 한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 이민 법무사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나눠보려고 해요. 자주는 못 나눌 것 같고 너무 바쁘신 분이라 네, 자주는 못해도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샷.